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11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치아보험 가입할지, 치과에서 돈을 많이 썼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랜만에 치아보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1세대에서 4세대로 이미 전환을 해버리셨다라고 하셔요. 근데 이제 5세대 실손 나오면서 돈 주고 매입도 한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좋았을지 그런 질문이 있어서 뭐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있는 데이터 근거로 한번 저도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 리모델링 하실 때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내용 덕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이 나신다면 치아보험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치과 갔다가 돈 왕창 깨져서요 라고 하셨어요. 치아보험 영상을 제가 39편, 40편에 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더 필요하시면 그 내용 한번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보험은 항상 2 플러스 1만 가입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2 플러스 1의 치아보험은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유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자, 추천하지 않는 이유, 보험으로 준비해야 할 중대한 위험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험은 큰 위험을 소액으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치아로 인한 우리 재정적인 피해가 정말 중대한 위험이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 2 플러스 1 하는데 2 중에 하나는 실손, 우리 몸의 전체를 다 보장해주는 막강한 보험. 다른 민간 어떤 보험이 있어도 실손보험 아무리 보장이 4세대, 5세대, 6세대 낮아져도 실손이 더 막강한 거예요. 그 실손보험, 그런 거 우리가 가입하는 겁니다. 무슨 치료를 하든 병원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70에서 100% 사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3대 질병 진단비보험.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질병 걸리면 우리가 사망할 수 있어요. 일을 당연히 못하죠.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런 것들 가입하는 거예요. 플러스 원 정기보험. 사망했을 때,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거지. 돈 내고. 치아보험, 뭐 치아보험 한다고 우리가 일을 하러 못 나갑니까? 치료받고 일하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비 같은 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을 못해서, 특별히 경제적 가장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 그거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걸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치아보험은 거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자체로 일단 배제예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사실은 맞다. 뭐냐면 보험료 낼 돈으로 통장 만들어서 치과 치료할 비용 모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런 게 귀찮아. 그래서 보험을 할게. 그래서 나중에 손해보고 해지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귀찮으시면 안 되고 별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치아 쪽에 치료를 많이 받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모든 걸 보험으로 해결할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자. 그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큰 위험이 아닌 거예요. 자, 중대한 위험도 아닌데 보험료도 비싸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씩 한다. 또 갱신형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39편, 40편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개수 제한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금액 제한 걸려 있죠. 그리고 기간 제한 다 걸려 있습니다. 감액 기간이 있고 면책 기간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걸려 있다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다. 우리가 더 이득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아프기 전에, 치과 가기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해야 혜택 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갔어요. 갔더니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나 앞으로 또 치료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네. 치아보험 가입해야지. 그렇게 했다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그 내용이죠. 뒤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치아보험 온라인 상품 2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계약일로부터 91일 이후 보장되는 거죠. 3개월 동안은 보장이 안 되고 보험료만 보험회사가 받아가는 거죠. 자, 충전치료 1년 내에 50% 지급, 보존치료 이제 떼우는 거, 그리고 크라운 치료 씌우는 거, 이거 2개 다 1년 미만 되면 50%만 지급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험료 쌓아가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그리고 나중에 해당되면 주는 겁니다. 또 브릿지 임플란트, 이런 보철 치료 같은 거 2년 미만이면 50% 지급한다. 2년 넘어야 100% 지급하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도 똑같네요. 그죠? 90일. 그리고 충전 크라운 1년 이내 감액. 보철 치료 2년 이내 감액.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철 치료 2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료 받았다가 해당되면 주는 거다. 그죠? 근데 가입자가 또 까먹고 치과 안 가요. 또 치료 안 받아요. 그럼 또 안 주는 거죠. 또 보험이 여러 개 있다 보면 부담돼서 알아서 보험 가입자가 해지를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그러니까 보장이 시작되는 전에, 그 전에
충치나 치주질환, 잇몸 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에 대해서 그 치아를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신경 치료하면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한번 병원 가서 치과 가서 진단을 받은 치아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장 받으려면 치과 가기 전에 근처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치과에. 근데 단지 내가 걱정되고 아파서 가입하는 경우 그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밑에 보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이미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치아, 그죠?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 새로운 충치나 잇몸 질환 발생이 없이 수리복구 대체 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거 말고 새로운 충치나 치주 질환 같은 게 발생해야 지급하겠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맥락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치과보험 손해 안 보려면 치과 절대 가지 말아라. 그렇죠? 가입 전에 진단 내용이 없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약관 보고 한 거고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험 약관의 일부를 보자. 충전 크라운 보철 치료의 경우 충치 또는 잇몸 질환으로 보장 개시일 이후 연구치에 발거나 치과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부위의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에만 보장이 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런 진단을 받아야 그때 지급한다. 그 내용이에요.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은 이미 가입하고 보장 개시일이 되기 전이나 보험 가입 이전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 전에 치과에서 충치나 이를 빼야 한다고 진단받은 치아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랑 같은 개념의 내용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란 게 대부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혜택 받을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가입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내고 나서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대한 위험도 아니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만큼 보험료가 비싸고 제한들 다 걸려 있고 이런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들도 있고 이런 걸 굳이 보험으로 가입하면서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갈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보험 10년 유지율이 한 10% 나온다 그랬죠? 보험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 다 해지하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가 오면 해지가 되니까 중요한 것만 끌고 가자.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해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큰 위험이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중대한 위험이란 건 뭐냐면 내가 병원 가서 아니 뭐 치료받아서 일을 못 하게 될 때 그때가 진짜 중대한 위험이 상황인 거지 이런 거는 크게 중대한 위험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돈 저축하든지 노후 자금 잘 만들어 놓든지 계속 불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관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세대 실손 내용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1세대에서 얼마 전에 4세대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1, 2세대는 보상금 받고 5세대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던데 4세대도 어차피 5년 후에 5세대로 자동 전환되는데 맞죠? 제가 미리 4세대로 전환한 게 실수였네요. 5세대 출시됐을 때 전환했으면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억울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몇십 년 보험료 내고 별로 치료비 청구한 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또 모르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줘도 그냥 조금만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책 토론의 내용 제가 그때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약관 변경 없는 초기 가입자 1세대하고 초기 2세대 재가입 주기가 없는 그런 상품들 그거는 재매입할 의사가 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보완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는데 돈을 주고 해지를 시키거나 전환을 시키거나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버틸 수 있을 만하신 분들은 그냥 1세대 초기 2세대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좀 듭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전환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2021년 7월에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4세대 상품이에요. 병원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많이 아프신 것도 아니면 너무 걱정하실 그럴 필요도 없겠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